수십 년 동안 내가 약을 먹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소화불량, 내가 뭐를 다 해봤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소화불량의 원인은 간에 있었어요. 하지만 간을 살리는 방법을 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간을 피곤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했기 때문에 이 소화불량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도 많고요. 만성 소화불량 또는 담적 이러한 것들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밥을 먹었는데 더부룩하다. 그리고 담적이 있다. 이러한 만성 소화불량의 원인은 바로 간에 있습니다. 소화 효소들이 나와야지 우리 위에서, 우리 십이장에서 또 우리 소장에서의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소화 효소들을 만드는 곳들은 위가 있고요. 췌장이 있고요. 그리고 십이지장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각 지역별로, 각 위치별로 이렇게 소화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소화효소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간에서 생산해내는 효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산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위에서 염소와 산이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의 염소와 산이 만나서 위산을 만들려면은 꼭 간에서 만드는 효소가 있어야 돼요. 간에서 효소를 만들어주면은 그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위산이 재료만 있으면은 수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위산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간에서 충분하게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이 위산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위산은 만들어지는데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위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췌장에서는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때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방만 먹으면은 아파요. 아픕니다. 소화가 안 되고요. 또 십이지장에서 만들어내는 소화효소, 소장에서 만들어내는 소화효소를 간에서 만들어내는 효소 없이는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내가 약을 먹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소화불량, 내가 뭐를 다 해봤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소화불량의 원인은 간에 있었어요. 하지만 간을 살리는 방법을 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간을 피곤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했기 때문에 이 소화불량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을 피곤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간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습관은 첫 번째, 간식입니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은 계속해서 위가 일을 해야 되고 간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래도 간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되는데 거기에 간식까지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간이 아플까요? 두 번째는 과식입니다. 과식의 정의는 우리가 먹은 만큼 활동하지 않는 거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활동량을 맞춰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많이 먹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과식입니다. 그렇다면은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간에서 소화효소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근데 벌써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그 소화효소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점점 간은 독소, 더 많은 활성산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먹지 못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꼭꼭 씹어 먹지 못하면은 충분히 위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덩어리들이, 즉 변들이 소장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소장에서는 변이 생기면 안 돼요. 변은 우리 발효 탱크인 대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충분히 씹지 못하면은 그게 소장에서부터 생기고 소장의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연동운동이 잘 안 되면은 소장에 변이 쌓이고요. 이 오래된 변에서는 독소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삶은 섬유질 위주의 식사입니다. 삶은 섬유질은 우리 간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다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섭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삶은 섬유질은 장에서 장벽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장벽 밑에 육모에 흡수가 돼서 독소를 만들어내요. 활성산소를. 그렇기 때문에 간이 더욱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을 피로하게 하는 생활 습관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은 일시적으로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있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커피를 계속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피로해요. 오히려 커피를 딱 가감하게 끊고 물을 대신 먹는 사람들은 계속 커피를 먹으면서도 피로했던 것이 회복이 됩니다. 왜냐면은 커피는 간의 직접적인 독소입니다. 카페인이에요. 카페인은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요. 신경을 자극할 때 우리 간에서는 독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해롭습니다. 커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즘에 연구해 보면은 커피가 좋다. 커피를 하루에 3잔에서 5잔 마시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 관찰 연구의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현상이 한 10년 전에 있었어요. 10년 전에 각종 매개체에서 와인을 한두 잔 먹으면 심혈관 질환에 좋다, 심장병 예방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연구를 보면은 그때 나왔던 연구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커피 끊으셔야지 간이 회복을 하고 여러분 피로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이러한 생활 습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간에서 효소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위와 췌장과 십이지장과 소장에서 소화효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나오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간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생활 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간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대량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이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씨앗즙입니다. 씨앗즙은 당근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 항암제인 베타카로틴과 당근에 있는 비타민 C, D, E, K, 비타민 U와 또 각종 미네랄, 즉 칼슘과 합쳐져서 이 씨앗에 있는 비타민 B군, 그리고 칼슘, 미네랄, 효소가 우리 인체에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만들어 놓은 식품입니다. 이 씨앗즙을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 김병재 박사 씨앗즙을 검색하시면은 제가 여러 개 찍어 놨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참조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되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씨앗즙을 몇 끼마다 드시면 됩니다. 몇 끼마다 식사와 같이 200cc씩 꼭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소화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피로가 풀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